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는 이 점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요. 건동우수 라인 같은 경우는 진로 계획이 뚜렷했던 아이들이 많이 소신으로 합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안녕하세요. 왕땡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동국대 두드림 면접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동국대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많이 면접으로 뒤죽박히겠는지, 그리고 동국대에서 자주 물어본 질문 유형 스타일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국대 인재의 상 하면 화쟁형 인재라고 들어보셨죠? 저 화쟁형 인재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창의 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실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화쟁형 인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생기부나 면접에서요,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 뭐 디지털 소통 협력 역량이라든지 자기개발, 글로벌 시민 이러한 역량들을 두루두루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국대 대표적인 학종, 자, 두드림 전형, 자, 면접평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전형 취득 적합성 20%입니다. 이 전형 취득 적합성 20%인데, 이제 불교 추천 인재하고 두드림 추천은 똑같거든요. 근데 두드림은 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20%인데, 이 평가 요소는 전형 유형별 인재상 부합도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드림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자기 주도적인 고교 성화를 평가하고 있고요. 이제 불교 추천 인재는 건학 이념 수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전공 적합성도 마찬가지로 3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일단 거기 두드림 그 불교 추천 인재 전형과 그다음 수업도 똑같이 30%인데 고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이수평 기초학업 능력, 그다음에 전공 관련 분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드림전의 면접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적합성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전공 분야에 필요한 고교 교육 과정 내 수학과 과학입니다. 즉 수학과 과학의 교과 및 비교과를 기반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년 이런 학생들은 이제 지원하잖아요. 일단 자기가 그게 뭐 컴공이나 소프트웨어를 가고 싶지만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과목이 바로 수학과 과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로 많이 물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자 두드림과 불교 추천 인재는 20%, 자 두드림 소프트웨어 인재 저는 3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10%는 없죠. 그래서 여기 평가 요소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목표에 대한 의지, 열정이라든지 진로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로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국대 같은 경우 이제 건동우수 라인 같은 경우는 진로 계획이 뚜렷했던 아이들이 많이 소신으로 합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건국대도 아시다시피 진로 역량 몇 퍼센트 평가합니까? 40% 평가하잖아요. 그다음 인성비 사회성에 있어서는 두드림과 불교 추천 인재가 30%, 그다음 소프트웨어는 2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태도, 공감 능력, 특히 소통 능력과 수용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유형별 개별 점수, 평균 점수를 반영 총점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국대 같은 경우 어떤 변경 질문 유형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통신공학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뭐 1학년 동아리 활동 보니까 C 언어 프로그램을 수학과 연관지어 탐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작한 프로그램은 수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는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과 그다음 이런 좀 하고 있는데 봉사하면 이제 가장 개선할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동국대 하면 대표로 북한학이잖아요. 북한학 지원했던 학생과 이점 물어봤습니다. 뭐 3학년 1학기 그 언매에서 남북한 언어 차이, 그 통일 한반도 언어 통합 정책 그 주제로 탐구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탐구하면서 알게 된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해달라라는 점, 그리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얘기해달라라는 점,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제 생명과학 2 과목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전망과 기대 효과를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자, 줄기세포가 어떤 것이고 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조사한 내용을 소개해 달라라는 점. 그다음에 식품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본인이 보통 식품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보통 식품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우리 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좀 실용적인 다이어트론 식품 이런 점들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 점을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그 식품이 과연 사회에 어떤 이바지 할 것이고 공동체 어떤 좋은 그런 역할, 역량을 그렇게 좋은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저 화학 시간에 분자구조 보고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에 관련돼서 본인의 포부가 무엇인지, 왜 화공생물공학과 지원했으니까 혹시 분자구조 보고서 작성했는데 추후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대학교에서 어떤 활동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질문도 했고요. 정치 외교에서는 이제 토론 활동을 이제 어떤 학생이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중 본인의 가장 관심이 있었던 토론 주제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그러한 토론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이성적이고 좋은지 이런 점들도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어떤 책을 읽었거든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간단히 설명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생명과학의 관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점을 설명해 달라라고 물어본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자기소개 하세요. 그다음에 뭐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거 당연히 물어보죠. 그런 건 면접 기본적인 질문은 물어보는데 이처럼 동국대 면접 질문들을 딱 보면은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일단 지원자의 질문지를 따라 구성합니다. 질문지를 따라 구성해서 이때 전공 적합성을 중요해요. 전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내신은 좋은데 동국대에서 전공 적합성이 미흡했던 아이들이 떨어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는 이 점도 중점으로 파악을 해요. 전공 분야의 기초 학업 능력이 얼마나 쌓았는지, 전공에 대한 이해가 특히 비교과 활동을 통해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는지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국대 면접문항 특징을 이제 보니까 서류 평가에서 확인하지 못한 지원자 역량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서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전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다음으로 면접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바로 무엇이죠?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은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묻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 소통 능력과 특히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동국대로 소신으로 합격한 학생의 공통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을 최대한 어필했어요.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이 명확해야 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통해서 전공 적합도 최대한 어필했던 아이들이 내신 부족한 내신을 뒤집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의 생기부에서 질문을 추출하기 때문에 생기부 철저히 숙지해서 면접에다 뒤집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